이번 시간에는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외국한 은행을 통한 지급이라 하면은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지급 추심 수령을 하거나 외국한 은행에 개설된 계정 간의 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건데,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 신고도 하지 않아야 될 사항, 신고 불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주자가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및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좀 알아야 됩니다. 외항 운송업 하고 계시는 분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항 운송업자와 승객 간의 외국 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서 매입 매각한 물품 대금을 직접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여행자, 그 다음에 해외 이주자가 및 재외동포, 해외여행 경비 및 해외 이주비 및 국내 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만 미화 만불을 초과하는 대외 지급 수단을 휴대하여 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하나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죠. 외국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이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해외 체제자, 해외 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해외 지급 수단을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인데, 최근에 20년도에 여행업자가 빠졌습니다. 여행업자는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참고로 하시죠. 20년 이전에는 있었습니다만은 20년 이후에는 여행업자가 삭제가 됐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해외 체제자, 유학생, 재외동포의 3자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해외 이주 예정자, 재외동포가 대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해외 여행자가 대외 지급 수단을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 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자기관, 출연기관, 은행, 언론사, 이게서 예산으로 지급되는 해외여행 경비를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해외 체제자 및 해외 유학생이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을 초과해서 관할세관이 장에게 신고하여 휴대 수출을 하는 경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초과 금액이 1만 불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송금 수표, 우편한 또는 유네스코 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 지급 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국내에서 외국 내국 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서 내국 지급 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지급 절차를 거친 후 당해 외국한 은행의 장 확인을 받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대무역 관리 규정에 이게 나와 있는 이 물품을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 통화 및 여행자 수표를 휴대 수출하여
당해 수리 또는 검사비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다음에 외국 항로에 취항하는 항공 또는 선박 회사가 외국 통화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운행 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다음에 원양 어업자가 어업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상대국의 감독관 등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 등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 지급 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라든가 현상 광고 등과 관련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를 포함합니다가 4-4조 제1항 3호에 따라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 지급 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해외여행 경비를 휴대하여 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출, 해외 건설 등 외화 획득을 위한 여행자, 방위사업체 근무자 또는 기술 연구 목적의 여행자에 대해서 주무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금액입니다. 외국에서의 치료비, 당해 수학 기관에서에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 교재대금, 교육 관련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자가 여러 가지 이 조항에 따라서 대지급 수단을 휴대하여 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운 대리점 또는 선박 관리업자가 비거주자인 선주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국내 입항 또는 국내에서 건조 중인 선박의 외항선원 급여 등 해상 운항 경비를 외항 선박의 선장 등 관리 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예금 신탁 계약에 따른 자본 거래에 의하여 인정된 외화 자금을 직접 예치 처분하는 경우 및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당해 예금 기관이 발행한 외화수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국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 간의 건당 1만 불 이하의 경상 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 지급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전부 외울 수는 없고 쭉 한번 읽어보는 게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다음 하단에 해당하는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에서의 해외여행 경비의 지급. 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국제회의에 대한 가입비, 회비,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의 외국 간행물에 대한 연구 논문, 창작 작품 발표, 기고에 따른 계재료 및 벌책 대금 등 재경비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 소비세 특례 규정에 의한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가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의 해외여행자가 당해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 경비를 휴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거주자가 해외 직접 투자, 국내 기업 등 해외 지사,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 시 규정에 따라 건당 미화 10,000불 이하 대외 지급 수단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양어업자가 원양어로 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 금융의 원리금 또는 어로 경비 및 해외 지사의 유지 활동비를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어획물의 판매 대금으로 상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소액 해외 송공업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인데 요거는 20년도 개정에서 삭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한 신고 확인 필증의 교부. 위 규정에 의하여 확인 요청을 받은 외국한 은행의 장은 확인하고 확인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한국은행 이송제. 위의 신고 불효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위의 신고 불효사항 이에 해당, 그러니까 신고 불효사항 이외의 일반 해외 여행자의 대지급 수단에 대한 관할세관장의 신고 후 휴대 수출 규정에 의하여 일반 여행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관할세관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의 신고 규정에 따라 지급 등의 방법, 신고 필증을 교부한 한국은행 총재는 매월별로 2월 10일 이내 신고 사실을 관세청장에 통보해야 합니다. 참 여기 보면 이제 신고를 받은 관할세관의 장인데 여기는 한국은행 총재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관할세관의 장하고 거의 같은 동급으로 갔다는 게 참 이게 도대체 이게 좀 한국은행은 이거 중앙은행 아닙니까? 이게 조금 뭔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그 유권 해석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는 아니한 그 어떤 지급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A사가 있고 C사는 B사의 국내 지점 법인입니다. 즉 B사 상당히 복잡하죠. A사와 B사인데 A사와 B사가 선박을 공동 운항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외 국적선 외항선을 가지고 A사와 B사가 공동 운항을 하는데 그러니까 A사는 C사는 B사의 국내 법인이고 D사는 A사의 해외 일본의 법인 지점이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사와 일본 B사는 공동 배선 여객 선사입니다. 그래서 한일 간 고속 여객선을 각 3척씩 소유하고 총 6척 공동 운항하고 A사는 부산이고 B사는 일본 매표 카운터 운영에서 공동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해상운송업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승선 티켓 판매 수입은 사후에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입 기준은 한국 승객은 A사, 일본 승객은 B사, 기타 승객은 A사가 40%, B사가 60%입니다. 자, 한국 승객은 A사, 일본 승객은 B사. 만약에 여기서 기타 승객은 4대6으로 나누고 있죠. 뭐 외국 승. 그래서 A사는 B사와 C사의 내부 약정에 따라 B사에게 지급할 선임은 C사의 원화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고 C사는 동자금을 한국에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줘야 될 돈을 여기로 지급하면 여기에서 국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B사는 A사에 지급할 돈을 여기 주면은 여기는 20%만 사용하고 80%는 국내 A사에게 보내준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B사는 A사 일본 지점에 eng화로 송금을 하면 A사 일본 지점은 동자금 중 20%는 일본 현지에서 사용하고 80%는 한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쟁점 사항은 거주자 A사가 비거주자 B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박 운임을 다른 거주자 C사의 그 원화 계좌로 지급한 것이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3자 지급에 해당이 되겠죠. 이 3자 지급에 해당하는 그
지급이냐 3자 지급에 해당하는 내용이냐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냐가 쟁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3자 지급이냐 요거 5자 11조는 요거는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 중에서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요게 5-10조 외환거래 규정이 나왔으면 요거가 이제 요거는 제3자 지급이고 11조가 5-11조가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이니까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5-10조냐 5-11조냐 적용 복귀가 요거에 대한 질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외국환거래법 16조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입니다.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근거 복귀 5-10조가 아닙니다. 이거 이제 잘못 게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이다 하는 게 감론입니다. 외국한 거래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외환 거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계 당국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한 거래 규정 등에서 일정한 신고 또는 신고 외의 기준, 금액 또는 거래 형태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지급을 한다고 할 때 지급 또는 수령 행위 창구인 외국한 은행이 이러한 지급 또는 수령이 외환 거래라는 사실을 최소한이라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인가. 본권 거래는 비록 국내 은행이 외국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기는 하지만 국내 은행에 개설된 거주자의 원화 계좌로 원화로 지급됨에 있어 국내 은행은 이 지급 행위가 외국한 거래임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게 이제 그래서 이거는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이라는 얘기죠. 요와 관련된 기재부 유권에서 2007년 9월 걸 보면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 표시 수익 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을 다른 비거주자의 원화 계좌에 입금하여 수입 대금을 결제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이다라는 유권에서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하고 있죠. 또한 본권 거래는 외국한 거래 규정 5-11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조 상황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언론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외국한 거래 규정 5-11조 신고는 지급 수단을 휴대 반출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동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종 기재부 유권 해석은 황치 이용 국내 원화를 통한 입출금 자금의 흐름의 불투명성과 동 계좌 자체의 불법성에 따라 판단된 것이므로 동권 거래와 같이 업체의 정상적인 국내 원화 계좌로 대외 입금을 하는 것은 이 유권 해석을 적용할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언론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관세청의 의견은 한국은행 총재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이 질의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거주자 A사가 기획재정부 의견입니다. 거주자 A사가 비거주자 B사에게 지급할 승선 티켓 판매 수입 정상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C사에게 원화 계좌로 원화 송금하는 경우 이것은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신고 대상은 아니다는 거죠. 거기에 해당 그러니까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이건 제3자 지급에 해당하니까 이 제3자
지급 신고에 따라서 한 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국내 원화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종 기재부 유권에서 환치기 계좌 거래와 사례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청 유권 해석 한번 볼까요? 관세청도 유권 해석을 간혹가다 하고 있습니다. 국내 물품 이동 시 외화 송금 관련입니다. 해외 본사와 국내 고객이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은 국내 지사에서 공급하고 국내 고객이 물품 대금을 해외 본사로 직접 지급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본사는 해외에 있고 한국 지사가 다른 데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공단 지역에 제조 공장을 짓게 되었는데 원래는 본사와 고객 간의 다이렉트 컨트랙 물품을 대한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한국 공장이 준공되는 대로 국내로 물품 이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본사와 그 고객 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은 본사의 한국 공장에서 한국 고객에게 배송될 경우 본사와 한국 고객 간의 수출입이 성사가 되는지 코트라에 문의한 결과 중개무역으로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본 관세사 말씀으로는 중개무역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물품이 국내에서 국내로 배송되었기 때문에 대여무역법이나 관세법에 어긋나 수출입 인정이 불가하고 중개무역의 경우란 국내에서 수입되어 제조되는 물건이 다시 재수출되어야 성립되는 것이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출입 진행을 해야 될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관세청 회신입니다. 귀사의 민원 요지처럼 해외 본사와 국내 고객이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은 국내 지사에서 공급하고 국내 고객이 물품 대금을 해외 본사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권거래법 16조에 규정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무를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주자가 해당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신고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고 문의 내용상의 방법대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은 기사에서 설명한 조건과 상황만은 전제로 설명된 추가적인 설명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검토가 없었으면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는 관세청 외환조사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관련 사례입니다.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게 돈 미화 5만 불을 송금할 테니 가족에게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국가로 돈을 송금할 수 있는지,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자기네들 나라로 돈을 송금할 수 있는지, 제게 어떤 은행에 예약 계좌가 있긴 한데 제1은행에서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면 제 계좌로 돈을 바로 입금해 주는지 입증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지 하는 겁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외국으로의 송금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타 법률과 충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동외국인 거주자의 적법한 소득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본국으로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해지 등 파생상품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영업에 필요한 유류를 국내 정유회사를 통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해지 거래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하는 유류 제품의 특성상 해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유를 통하여 프록시 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국내 정유회사로 구매 계약 체결 시 아래와 같은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고 회사 A는 계약 기간 동안 매월 배럴당 55달러를 정유회사에게 지급합니다. 정유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매월 종가를 A회사에게 지급합니다. 정산 매월 55달러와 현물
매월 현물 종가의 차익을 서로 정산합니다. 정산 대금은 원화로 정산하고, 이런 경우 원화로 정산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지, 거래 내용이 상품 거래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상기 거래는 거주자 간의 상품 파생 거래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한국은행 총재 신고 사항입니다. 외국의 상품 달러를 기준으로 한 파생 상품 거래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 신고 사항입니다. 비록 원화로 정산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달러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거주자 간의 외화 거래가 되겠습니다. 거주자 간의 외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상거래에 의한 외국환을 통하지 않는 현찰 수출, 현찰 휴대 반입 찬출권입니다. A사는 수출 수입업체로 대부분의 수입 대금을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외화 송금 방식을 채택해서 받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달러 현찰을 휴대하여 본사 현지 법인 직접 현지에 가서 수입 대금을 지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국은행이 어떤 신고를 거쳐야 되는지,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 간 건당 2,000불 초과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 수단으로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외국환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것이 이제 그 2000년에 만불로 바뀌었습니다. 만불로. 건당 만불 초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크레임 대금을 물품으로 보상하는 경우, 국내 A사가 외국의 B사에게 제품을 수출한 후 대금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 B는 동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나 고객으로부터 크레임을 제기당하여 A에게 물품 대금과 기회비용을 청구합니다. 당초 수출한 물품의 회수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물품 대금과 기회비용에 상응하는 동일 물품 또는 규격이 상이한 물품을 보상하고자 하는데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이 해당이 되는지, 또한 동일한 사항이나 물품 대금만을 크레임으로 청구하여 동일 물품 또는 규격이 상이한 물품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도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에 해당하는지, A사가 부담해야 하는 크레임 채무를 동종 물품 수출에 따른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계 신고죠. 그렇지만 동채무를 물품 수출에 따른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제공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그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략하게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 지급에 대해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